자,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말 되고 이제 6월 되면서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캘리를 이 정도 쓰시면 아마 두 가지의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면 캘리를 연습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이거 굉장히 우스운 사례죠. 근데 이상하게 써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써도 않는다 이런 분은 자기는 체감을 못하는데 한 달 전 거를 꺼내보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아마 여실히 아마 느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붓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두 달 배웠는데 다 마스터했어요. 그럼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술성이 떨어져요. 예술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글씨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붓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붓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압, 그 다음에 또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선의 어떤 질감,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감성 글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좀 하는데요.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짧은 문장을 이렇게 몇 가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책을 하나 좀 작품집을 하나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용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조용필. 그래서 그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그 겨울의 찻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용필. 그러니까 조용필을 먼저 쓰는 거예요. 예,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조용필은 정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 조용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조용필의 조용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다음 그 겨울의 찻집은 이제 가을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겨울에 찻집. 자, 그 겨울에 찻집. 네, 그 겨울에 찻집 이렇게 썼어요. 보통 이제 이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씨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덩어리감을 지는 걸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이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쭉 칠하면
요게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글씨는 이 덩어리감이 깨지면 글씨가 다 안 이뻐져요. 요게 그 겨울의 찻집, 요게 써봤는데, 요게 덩어리감이 깨질 때, 다시 말해서 자간 사이를 좁혀서 바짝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갈하게 쓰고, 이거는 그 겨울은 가을채로 거칠게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지금 조화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액세서리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가 슉 슥 밀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요건 갈필이라 그러죠. 갈필. 예, 갈필입니다. 갈필을 어떻게 내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런 선들도 사실 액세서리예요. 이런 선들이 전체적인 글의 지루함을 없애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핀을 하나도 안 꼽고 있는 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머리에다가 핀을 딱 꼽았을 때 그 전체적인 어떤 작은 거지만 그런 액세서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찍고 빠른 속도로 휙 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덜덜덜덜덜 거리하고 시골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다 붓으로 하는 표현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붓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는 요거는 슉슉슉슉 속도를 보세요. 슉슉슉슉슉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붓이 가지고 있는 먹물을 쫙 먹은 것들은 여기서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점점점 붓이 먹물이 빠지면서 거칠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필 아주 정갈하게 나오면서, 이거는 그 겨울만 이제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할 때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맞는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낙관을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낙관을 찍는 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낙관은 요런 게 이제 두인이라 그러죠. 두인. 그죠? 예, 두인이에요. 그래서 두인은 글씨 첫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띄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한 반 정도에, 요거 띄고, 예, 아우, 지금 불 켰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갖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코를 하나 찍겠습니다. 코를 찍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겠죠? 2025년. 총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딱 찍으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하나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글씨를 보시게 되면 자간들을 얼마나 좁혔는지 쫙 보세요. 보시고 이런 어떤 질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질서, 울과 의 사이의 어떤 질서, 요건 얘도 필과 의 사이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질서가 잘 맞춰야 되고요. 필자 같은 경우는 니을이 받침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필 이렇게 됐죠? 여기서 여기 점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점 같은 경우도, 이런 점 같은 경우도 너무 작게 딱 찍으면 이 점이 이제 주근깨 된다고 얘기했죠. 예,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요 점 크기보다는 약간 좁게 해서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요 점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도 너무 작게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쓸 때 이렇게 2025년 청목, 요거는 아주 날렵하게 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쓸 때마다 한 10분씩 걸리는데 지금 몇 분 남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되겠습니다. 30초 남았대요. 네. 자, 그래서 첫 과제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게 지금 그 글씨의 덩어리감을 첫째, 두 번째는 자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는 선과 굵은 선들을 붓 가지고 조율하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제는 조용필의 그게의 찻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과제로 제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장회와 비슷할 거예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